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오늘은 화제 영상부터 만나보네요. 네네. 넷플릭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콘텐츠 얘기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인 드라마 DP가 아주 화제입니다. 네. 그 웹툰 DP 개의 날이라는 김보통 작가가 만들었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그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군무 이탈 체포조, 그 디저터 퍼슛이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DP라는 건데 네. 사실적으로 담아냈어요, 굉장히. 그래서 군대 내 탈영병을 무사히 잡아오는 것이 주인공인 그 안준호 이등병 그리고 한월 상병의 임무로 나눠지는데 부드러운 연하남 위주로 알려져 있는 봄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의 멜로 작품을 해왔던 정혜인 씨의 연기 변신이 또 돋보이고요. 그리고 독립 영화계에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최근에 반도, 킹덤 아신전, 모가디슈 등으로 주목받게 된 고교환 씨가 각각 안준호 이등병과 한월 상병 역으로 하나의 콤비를 이루게 됩니다. 네. 이들 DP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탈영병이 왜 탈영하게 되는지 사연도 알려주고요. 군대 내 따돌림, 구타, 성추행 등 문제를 아주 사실적으로 풀어낸 화제작입니다. 네. 요즘 정말 이 드라마 빼면은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리즈 6편을 그냥 하룻밤에 다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사실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으로서 그 내용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군대 내에 어떤 폭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동안 듣던 대로 저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 좀, 두렵기까지 하던데, 아무래도 이게 군대 얘기다 보니까 많은 공감을 좀 얻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해외 시청자들은 이게 군대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그러게요.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교도소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고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참 참혹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갔다 왔는데 네. 되게 많은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나와서 1위를 이렇게 하면서 크게 방향 일으킨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킹덤 아신전도 나온 다음에 빠르게 순위에서 멀어져 가긴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아신전은 근데 단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8월 27일에 공개하자마자 첫날은 좀 미비했는데 다음날 바로 1위로 기록을 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많은 군핀자들이 군대 가는 꿈 다시 꿨다. 군생활이 떠올라 실제로 PTSD를 다시 느낄 정도였다라는 얘기. 요즘 군대도 이런가라고 하는 이제 아재들이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흥미로운 지표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했는데 세상에 군대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탑5로 순항 중이고요. 그리고 징병제가 있는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와 문화는 달라도 DP가 집어낸 그런 군대 조직의 폭력과 부조리함에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지 군대에서만의 폭력만 포커스를 낮췄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드라마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결핍, 폭력적인 사회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매체인 NME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네. 야만적인 구타, 성폭행, 비인간적인 굴욕 같은 괴롭힘에 대한 소설적 묘사가 슬프게도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군 내 괴롭힘을 다루는 뉴스를 참고하면 알 것이다라고 해서 올해 한국 드라마 중 최고 중 하나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가 조금 특별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탈영병 하면은 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율을 어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맞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간 여정들을 쫓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다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그 사연들에 다시 한번 눈물 짓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시대가 2014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사실 네네. 뭐 우리 다들 아실 텐데 뭐 그 김일병 사건, 윤일병 사건 이렇게 막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군대 내의 사건들이 막 터졌던 그 시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작가인 김보통 작가가 DP로 병위생을 했던 경험을 만들어서 그 네. 작품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었고요. 누적 음, 조회수가 1,000만 뷰가 넘었었으니까. 네. 그래서 작가가 드라마 작본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고, 넷플릭스의 드라마 공개 등 SNS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DP는 이제 좋아졌다는 망각의 위력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음,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다 좋아지겠거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추억으로 뭐, 남는다고. 그렇죠. 회사 관둬도, 네. 힘들어서 관뒀는데 옛날 회사 다시 그립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다시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군대의 추억이라고 그게 참 안 좋았던 아린 기억들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는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드는데요. 벌써 이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그냥 충만하던데 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다시 넷플릭스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루긴 했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진짜 게임을 출시했다면서요? 네, 저희 방송을 계속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묘한 이야기, 대표적인 오리지널 컨텐츠죠. 네, 그 IP로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예전에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그 게임이 나왔는데 이 게임 자체가 유료나 무료가 아니라 넷플릭스 구독자들한테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독을 하고 계시면 그 아이디랑 암호를 입력하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폴란드에만 공개가 됐고요. 안드로이드 네, 게임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묘한 이야기 1984, 기묘한 이야기 3라는 1984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한 네. 이야기 3는 이제 그 시즌 3가 공개가 되는데 그거에 바탕으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은 오리지널 영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TV 등으로 했다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콘텐츠 범주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본격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게임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네. OTT 업체인데 게임 회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만든 게임 뭔가 다릅니까? 일단은 컨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게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이유, 넷플릭스를 만드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그 플랫폼에서 그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도 뭐 게임 플레잉 타임이라고 하죠. 음. 잘만 만들면 뭐 20시간이 이상, 뭐 100시간이든 몇백 시간이든 즐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네. 그 IP를 인지하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그 게임을 더 확실히 몰입하게 할 수 음.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본인들이 만든 IP들, 예를 들면 뭐 블랙미러, 벤더스네치나 뭐 디스커버리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 당신과 자연의 대결, 종이의 집, 그다음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같은 컨텐츠들을 오리지널 컨텐츠죠. 게임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컨텐츠를 하나 잘 만들면 그거를 다음 시즌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게임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2억 명이 넘는 고객들이 계속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한다면 넷플릭스에서 가입을 해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네. 그 게임이 재밌어서 또 가입하게 되는 선순환 그런 일들도 벌어질 거고요. 음.
그래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그 오리지널 콘텐츠 IP로 새롭게 게임 산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 회사들이 또 반대의 움직임을 그렇죠. 보이고 있다면서요. 근데 게임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대비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 그게 앞으로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는 되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 게임사들이 뭐 자기네의 콘텐츠 IP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IP를 사고 있고 최근에 컴투스가 위즈윅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VFX 회사로 알려진 회사거든요. 뭐 넷플릭스 승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했던 회사인데 네. 제작사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애니메이션, 웹소설 제작, 유통 등의 역할도 했는데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자기네들 IP를 가지고 게임도 제작하겠지만 아니면 자기네 IP를 가지고 영화 드라마도 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넷마블도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IP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좋은 IP를 만들게 될 경우에 게임, 드라마, 웹툰, 영화 등으로 전방위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콘텐츠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있는 거네요. 네. 단적으로 뭐 최근에 NC소프트가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그 게임 2를 이제 내놨는데요. 흥행 네.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게임 신작 개발만으로 뭐 이제 거대 공룡이 된 게임사를 이끌어내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를 작년이랑 똑같이 만든다고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뭔가 새로운 사업과 연결돼서 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아, 참 힘드네요, 여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회사들끼리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도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관이 필요하고요. 네. 컨텐츠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얼마 전에 상장해서 크게 화제가 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를 영상 콘텐츠로서의 세계관을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얼마 전에 그 마동석 씨가 나오는 펍지 네. 유니버스 그라운드 네. 제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컨텐츠가 잘된 컨텐츠를 게임도 잘된 게임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가지고 그 IP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을 계속 얻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생긴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 한계점이 다다랐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다변화돼서 하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뭐 이제 아이돌, 그 K-팝 에이전시나 아니면 뭐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영역으로 뭔가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하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환 이사였습니다.